2028년으로 전망했던 인구 감소 전환 시점이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회가 보다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아 평화통일과 교단의 화합을 기대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임직원들이 함께한 DMZ 평화통일 순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이 부활절을 앞두고 북한의 굶주린 이웃들을 돕는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차량용 에어컨 필터와 팬, 원목을 이용해 공기청정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공기청정기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한 중소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각 연합기관별로 각각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교총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교회협은 연동교회에서, 한기총과 한교연은 공동 연합예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CTS 뉴스입니다. 당장 올해부터 새로 태어나는 출생아 숫자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는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한 고령화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회는 인구 절벽이라는 사회 문제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살펴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 감소가 올해부터 진행된다는 전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연 감소 시점을 2029년으로 지목했던 3년 전보다 10년이나 빨라진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합계 출산율이 1명도 되지 않는 심각한 저출산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고령화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15세에서 64세 사이 생산 가능 인구는 10년간 250만 명이 줄어드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늘어나 2067년에는 고령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로부터 교회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가 곧 주민들로 이들이 고령화되고 지역 인구가 줄게 되면 교회도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구 감소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목회 사역의 현주소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다 그 시대에 적합한 목회 비전, 예배 형태, 목회 패러다임이 시도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교회의 사회적 책임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정부 주도형의 출산장려 운동, 노인복지 서비스 등이 아닌 교회가 나서 국가의 짐을 덜어주는 역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동안 이제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저출산 대책들을 내놨지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거죠. 출산과 육아를 공동의 책임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이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좀 마련해 줄 수 있다면 노인들이 우리 사회 또는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 현실로 다가온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한국교회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남북 분단 현실을 아파하면서 평화와 복음의 통일을 기대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감리회 평화순례 기도회를 박세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철원 노동 당사 앞 색소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한때 북한의 영토였다가 한국 전쟁을 거치며 남한의 영토로 편입된 노동당사의 건물. 무너질 것 같은 외관 속에 분단의 아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노동당사에 모인 감리회 본부 임직원들. 역사를 듣는 모습이 진지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을 비롯한 본부 임직원 100여 명은 DMZ 평화순례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지금 사순절을 맞이하는 특별한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복원된 철원 감리교회에서 남북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 4.27
인간 평화의 띠 행사에 앞서서 이것을 먼저 순례함으로써 온 국민들이 참여해서 남북 통일을 이루는 그러한 그 발화점이 됐으면 좋겠다. 차를 타고 10여 분 이동한 곳은 평화전망대. 북한까지의 거리는 불과 3km 정도지만 좁혀지지 않는 그 거리가 오늘은 더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참석자들은 관람에 이어 통일과 교단의 화합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철원 일대에서 통일을 품고 교육하는 사역 이야기를 공유하며 분단의 아픔을 넘은 밝은 미래를 기대했습니다. 또 남북한 문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민족의 화합, 교단의 화합을 위해 손모아 기도했습니다. 철원에 와서 남북 평화적으로다가 우리가 좀 하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감리교 본부가 저희 공동체 안에서 모든 교회가 하나가 돼서 정말 우리 남북 평화의 화해와 평화가 하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한과 교단의 화합을 꿈꾸며 마련된 감리회 DMZ 평화통일순례. 현재의 고난을 넘은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최근 유엔이 북한을 식량 부족 국가로 재지정했습니다. 특히 여전히 많은 북한 주민이 영양 결핍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부활절을 앞둔 고난주간에 굶주린 북녘 이웃들을 돕기 위한 나눔에 동참하는 건 어떨까요? 장현수 기자입니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 FAO는 최근 북한을 식량 부족 국가로 지정하면서 주민 43%인 1,090만 명이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과 영양 결핍에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6개월에서 23개월 된 유아 3명 중 1명은 끼니도 해결하지 못하는 등 영양 상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이 부활절을 앞두고 북한 지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캠페인 오래된 기도는 굶주림을 겪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하며 공감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고난주간에 활용할 수 있는 북한을 위한 기도노트가 제공되며 모금된 후원금은 북한 보육원과 산골학교 아동 5만 명의 식량 지원에 사용됩니다. 북한에 밀가루를 보내는 운동도 진행됩니다. 월드비전은 고난주간 평화나눔 캠페인 사랑의 밀가루 보내기를 통해 모두 720톤의 밀가루를 북한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아진 밀가루는 만성 영양실조로 면역력이 약해져 질병이 걸리기 쉬운 북한 아동들에게 전달됩니다. 사단법인 국제사랑재단도 북한 결식 어린이 한 생명 살리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캠페인은 사순절 기간에 특별 헌금을 모금해 배고픔으로 고통받는 북한의 결식 어린이에게 사랑의 빵을 보내는 운동입니다. 재단은 지난해 13만여 개의 빵을 지원했습니다. 국제옥수수재단은 고난주간 한 끼 금식 한 생명 살리기 캠페인을 통해 북한의 식량난 지원 해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은 교회 특별 헌금과 저금통 모금, 후원 등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고난주간, 소외되고 굶주린 북한 주민들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실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각 가정에 공기청정기가 필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공기청정기 가격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한 중소기업 대표가 작은 사무실과 원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목 공기청정기를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한 한 기업. 매주 월요일 직원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기업으로 인쇄와 홍보 전문 디자인 회사인 E&I 월드. 사무실에 특이한 물건이 눈에 띕니다. 이 회사 강종도 대표가 직접 만든 공기청정기인 원목 공청기입니다. 강 대표는 차량용 에어컨 필터와 팬, 원목 등을 이용해 쉽게 만들 수 있다며 작은 사무실이나 원룸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좀 이렇게 저는 생각해보고 싶었던 거죠. 해보니까 그래도 일반 제품 공기청정기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효과는 비슷해요. 그래서 현재 잘 만들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강 대표는 과거 인쇄 홍보 기업인 만큼 부득불 종이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 비에 젖은 홍보물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들이 하수도와 토양에 스며드는 광경을 목격한 뒤 환경보호를 위한 방안을 고심하던 중 2007년 전자책인 이북을 개발해 특허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이북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강 대표의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은 회사 직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됐습니다. 저희 사장님께서 저희한테 늘 쓰레기 문제라든지 분리수거, 미세먼지에 대해서 항상 각성시켜 주시고, 저희도 이제 집 안에서도 그런 분리수거라든지 미세먼지를 위해서 뭔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장님께서 만들어주신 공기청정기를 아주 잘 애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비도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 같이 이제 자취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한테도 되게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사장님이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 수치 측정하는 것도 있고 해서 확실히 밖에보다는 미세먼지는 확실히 없고요. 또 공기청정기 직접 만드신 거 틀어놔서 이게 되게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되게 깨끗한 느낌이에요. 강 대표는 자신이 만든 원목 공청기를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작은 세미나를 열어 직접 만드는 방법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섬기고 있는 온누리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생명과 환경팀 팀장을 맡고 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합해 관리하는 시스템인 그린스테이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환경보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가 바로 생명의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생명은 곧 환경이고 환경은 곧 생명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정부뿐만 아니라 개개인마다 이런 특히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환경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쓰레기 배출하는 그런 거라든지 좀 신경 써서 5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실내라도 청정하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이거는 교회, 그다음에 회사, 국가에 같이 좀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이를 극복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의 실천과 노력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2019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등 각 연합기관별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교총 주관으로 열리는 부활절 연합예배는 오는 21일 오후 2시 30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온 세계를 주제로 예장합동 이승희 총회장이 대회장을 맡았으며 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교회협은 또 오는 21일 새벽 5시 30분에 연동교회에서 3.1운동 100년 함께 만드는 평화를 주제로 드려집니다. 한편 기관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한기총과 한교연은 오는 21일 새벽에 공동으로 연합예배를 드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별 표시란에 제3의 성을 추가 표기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회 언론회가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언론회는 논평을 통해 인권위는 남성과 여성, 트랜스젠더에 더해 제3의 성을 성별 표기란에 넣기로 했다며 국가기관이 헌법에도 없는 성을 추가해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논평에는 또 인권위는 동성애자를 비롯해 젠더에 대한 인권은 무한정으로 보호하고 사회에 확산시키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며 정작 보편적으로 지켜야 할 2,500만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총회 헌법 개정판이 나온 지 7년 만에 헌법 개정판을 출간합니다. 새로 출간하는 헌법 개정판에는 2013년에서 2018년 사이에 개정된 요리 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개정안 등 교리 개정안과 정치 권징 개정안 등 헌법과 헌법 시행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출간되는 개정판에는 2012년부터 개정된 조항에 개정 일자를 표시해 각 조항의 개정 연혁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헌법개정위원회 신영균 위원장은 모든 일을 할 때 법보다는 우선 사랑과 화해로 처리해야 한다며 질서를 세우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법을 사용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10대 청소년 10명 가운데 4명이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성장연구소가 전국 30개 교회의 청소년 356명과 다음 세대 사역자 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구원의 확신을 물어본 질문에 37.7%가 모르겠다고 답했으며 4.3%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음 세대 사역자들은 다음 세대 사역과 관련해 40%가
아이들과의 소통 방법을 가장 배우고 싶다고 말해 사역 현장에서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회성장연구소 김대학 편집부장은 42%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 모르겠다거나 없다고 답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사역자들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지 않는 등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전했습니다. 숭실대학교가 현 이사장 직무대행인 영락교회 박광준 은퇴 장로를 새 이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숭실대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박광준 장로를 제23대 이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박광준 이사장은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가 이사장직을 사임한 뒤 지난 2018년 10월부터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아왔으며 이 기간을 포함해 2022년 10월까지 이사장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전국신학대학협의회가 제54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에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이정숙 총장을 선출했습니다. 전국신학대학협의회는 또 임시이사회를 통해 루터대학교 권득칠 총장을 이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새 회장으로 선출된 이정숙 총장은 한국교회 사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2015년에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5대 총장으로 선임돼 현재 임기를 맡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NGO 미랄복지재단이 새학기를 맞아 태양광 랜턴 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태양광 랜턴 체험교실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빈곤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태양광 랜턴 체험교실 참가자들은 태양광 랜턴을 직접 만들고 희망편지를 작성해 에너지 빈곤국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미랄복지재단 정형석 상임대표는 우리 아이들이 태양광 랜턴 체험교실을 통해 세계 시민 인식을 키우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샘 브라운백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알리는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올해 말에 북한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또 토론회에서 탈북민들이 국무부 관리들에게 북한의 인권 상황과 실태에 대해 직접 증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오는 7월에 제2회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중국 정부가 베이징 최대 비인가 교회인 쇼왕교회를 강제 폐쇄했습니다. 중국 공안이 교회를 급습해 교회의 모든 조직을 폐쇄하고 수백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압류했다고 미국 크리스채너티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교회 관계자들은 종교단체 규정과 사회단체 등록, 관리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성도 30여 명이 신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이나이드 바프 대표는 중국 정부의 비인가 교회에 대한 탄압과 단속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보건시설 4곳 가운데 한 곳이 기본적인 상수 설비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엔 아동기금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보건시설이 손위생과 의료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 20억 명 이상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단체는 보고서를 통해 최빈 개도국의 보건시설 가운데 상수설비를 갖춘 곳은 55%에 불과하며 최빈 개도국 여성 1,700만 명이 물과 위생설비가 충분하지 못한 곳에서 출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테드로스 아드하옴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모든 보건시설에서 기본적인 물과 위생설비를 보장하는 것이 더 건강하며 안전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고 전했습니다. (20대) 후반의 제 딸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낙태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빠, 나 결혼하지도 않았어.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요즘 사회에서 자주 이야기 나오는 낙태죄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빠, 생명을 죽인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해서 우리 딸과의 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낙태 합법화 운동은 1930년도 게르만의 공산주의자 빌헤름 라이리가 제청한 성혁명 내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청소년을 공산당에 가입시키기 위해서 청소년의 낙태 권리를 옹호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페미니스트 변호사들에 의해서 이것이 소송되어서 그들은 주장하기를 16주 내에 태하는 세포에 불과하기 때문에 낙태도 괜찮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의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18일 만에 심장이 뜁니다. 3주 되면은 눈가기가 생겨나고 6주 되면은 손 발가락이 생겨나고 11주가 되면은 얼굴 표정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13주가 되면 어린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서 꿈을 꿉니다. 마리아 수녀에서 나온 비디오 테이프를 본 적이 있는데 낙태하는 장면에 가위가 들어가서 태아를 손, 발, 머리를 막 자르는 겁니다.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장면을 보고 느낀 것은 낙태는 분명 살인이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며칠 뒤가 되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서 판결이 납니다만은 존경하는 헌재 재판관 여러분께서는 경력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인품으로 보나 사회적인 책임감으로 보나 이 땅에 가장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어르신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50년, 60년 전에 여러분의 부모가 낙태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땅에서 존재하시면서 나라의 일꾼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낙태 이것을 합법화시키게 되면은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재판관은 살인 방조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헌재 재판관님들이 이 나라에서 계속 존경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봐도 태아는 분명한 생명체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차고 움직이고 먹는 아이는 분명히 어머니와 교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관점에도 다윗이 말하기를 시편 139편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나를 택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했던 마리아, 잉태했던 마리아에게 세례 요한은 어머니 엘리사벳 뱃속에서 기뻐하고 춤추며 뛰놀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보나 대한민국 미래로 보나 생명 존중이 진정한 인권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의 인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아의 인권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구 감소 절벽 때문에 어려움 겪는 이 나라에 아무쪼록 헌재 재판관 여러분 낙태에 대해서 바른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전북지역장로회 연합회가 서부중앙교회에서 제4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사랑교회 천종건 목사는 예배에서 복음의 빚진 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며 믿음과 섬김의 자세로 땅끝까지 전진하는 전북지역 장로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선 제42회기 각 기관 사역보고가 이뤄졌고 주사랑교회 박근우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전주 바울교회가 사순절을 맞아 40일 특별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는 침체된 한국교회를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성경적인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도대체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아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서 십자가의 고난도 묵상하고 또 부활에 대한 소망도 갖고 그리고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건강한 성도를 세워서 이 전주와 전라북도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데 그 목표와 취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특별새벽 기도회는 한국교회 회복, 전주 지역과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오는 21일까지 계속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제112년차 충청지역 성결인 대회와 목사 안수식을 천안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기성총회장 윤성원 목사는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성결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성결한 목회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목사 후보생 15명이 안수를 받고 가족에게 첫 안수 기도를 해주는 시간을 가지며 목회자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CTS 대구방송 운영위원회가 제3대 운영위원장 취임 감사 예배와 작은 음악회를 마련했습니다.
예배에서 아멘교회 최봉우 목사는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며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누고 섬기는 거룩한 나그네로 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취임식에선 3대 운영위원장의 아멘교회 이영국 안수집사를 위촉하고 2019년 1분기 신임위원회 범어교회 황동화 장로와 대구 동산교회 이한규 집사를 각각 위촉했습니다. 한편 예술감독 방성택 교수가 진행하는 작은 음악회가 진행됐습니다. 참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구 방송이 좀 더 우리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영상 선교를 위해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S 대구방송 운영위원회는 2012년 5월 창립돼 분기별 정기 모임을 갖고 CTS 대구방송의 운영과 방송 선교 사역을 위해 동역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목회지원위원회가 주최하는 제주지역 목회자 영적 부흥성회가 제주 성안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일부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예장통합총회장 리명성 목사는 지금의 교회가 세대 간 갈등과 직면한 사회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목회자들이 지역을 초월해 영적 회복을 위해 연합하고 기도하는 데 힘쓰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총회 목회지원위원장 김운성 목사가 강사로 나서 영적 부흥회와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뉴스, 내 손안의 TV 클릭뉴스입니다. 포항에 있는 한 교회가 특별한 손님과 귀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경북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오천남부교회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CTS 콜링갓의 진행자 브라이언 박 목사입니다. 바쁜 사역 스케줄에도 포항 지역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달음에 이곳을 찾았습니다. 성전 곳곳이 성도들을 환영하는 문구로 가득 차 있는 이곳에서 한동대학교 이지선 교수에 이어 브라이언 박 목사 초청 부흥 집회가 마련됐습니다. 예배를 찬양과 기도로 준비하는 브라이언 박 목사 부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간구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묻어납니다. 같은 시간 교회 주방에는 맛있는 점심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오전 부흥회를 마친 후 정성스럽게 준비된 점심 식사를 나누며 귀한 교제가 이어졌습니다. 이 시간도 귀한 거 저희들이 주신 것 감사하며 묵고 건강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오직 예수만이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애찬 나누는 것이 우리가 많이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성만찬을 통해서 또 식단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알아가면서 사랑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뜻깊었고 같이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오늘 참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주님의 식탁이 주시는 힘으로 오후 부흥회가 이어졌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부족한 믿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천남부교회는 곳곳에서 찾아온 성도들을 본교회 성도 못지않게 섬기며 사랑으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섬김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 이렇게 부흥성회를 맞이해서 지역의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섬길 수 있고 또 귀한 육신의 양식으로 섬기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의 기간 동안 함께 나누고 예배드린 시간이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됐기를 바라봅니다.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한 기독교 대학이 다른 종교단체에 학교를 매각하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최근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기독교 정신이 약화되거나 사유화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어서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흔들리는 기독교 사학의 문제를 짚어보고 대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국선교신문 황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기독교 사학 가운데 갈등에 휩싸인 학교들이 적지 않은데요. 우선 안양대학교 매각 의혹 논란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기독교 사학인 안양대학교가 타종교인 대순진리에 소속 대진 성주회라는 것으로 매각하려 한다는 의혹이 금년 초에 불거졌는데요. 네. 지금까지도 사태 해결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안양 사태는 이미 여기서도 그렇고 언론에 많이 알려졌는데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네. 안양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우일학원 이사회가 지난해 8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신인 이사 4명을 선임했는데요. 이들 모두가 대순 성주회 측 인사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2명은 이미 선임 절차가 완료된 상태고 나머지 다른 2명은 교육부에서 승인 절차를 지금 남겨둔 상황인데요. 네. 만일 교육부에서 나머지 2명마저 이사로 승인한다면 안양대학교 이사회 8명 중에서 4명, 절반이 4명이 대진 성주회 측 인사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이사장과 그 이사장 측근이 동조한다면 사실상 대학의 주인이 대진 성주회 측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안양대학교의 타종교 매각 의혹이 제기되고 학내에 반발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안양대 교수와 학생들은 당연히 학교 매각에 결사 반대하고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이사 승인 철회 및 거부를 이제 요청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사의 결의 무효 확인 소송도 지금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안양대 사태는 이제 학내를 넘어서 한국교회 문제로 번지는 양상인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 측 교단과 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 등에서 대순 성주회 측 매각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 상태고요. 교육부의 특별 감사와 그리고 교육부에서 간선이사 파송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안양대 사태는 교육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교육부가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는 섣불리 예단할 수 없는데요. 네. 안양대 이사회가 대학 정관이나 이사 선임 절차를 잘 준수했는지 이 여부가 교육부의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학교법인 우일학원의 정관을 살펴보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설립된 학교라는 것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정강산 이번 이사 선임에 제동을 걸 만한 그 위법적인 문구는 이제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다른 기독교 사학의 정관을 살펴보면 이사 자격에 기독교인으로 한정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연세대 이사의 경우 기독교 성경을 가르치는 기독인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로 이렇게 한정하고 있고 숭실대는 기독교 세례인으로서 10년 이상 세례인으로 봉사한 자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지대도 이사와 감사는 건전하고 순수한 기독교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갖춘 자라고 그렇게 못 박았는데요. 안양대 정관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서 이사회가 이제 신임 이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관을 위배했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난해 12월 선임된 이사가 허위 이력을 기재하거나 경력 일부를 빠뜨린 그런 이제 이력서를 법인에 제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사로 선임된 김모 씨와 이모 씨는 현재 중원대 총장과 총장 이제 직무대행과 그 대학원장을 맡고 있었는데요. 이 경력을 이렇게 누락한 것입니다. 중원대는 잘 알다시피 대진 성주의 산하 대신교육재단이 운영하고 있어서 기독교 대학인 안양대학교의 건학 임명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육부는 이것이 경력은 이제 미기재했다고 해서 이사 승인 취소 사유는 아니라고 그렇게 밝혔고 이들에게 이제 검증 허가서를 요구해서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안양대학교 이제 구성원들이 비대위를 구성해서 교육부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그렇지만은 교육부가 이걸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안양대 김광태 이사장의 책임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 이사장은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김 이사장은 이 학교를 인수한 이제 그
이제 아버지의 아들인데요. 이 사건이 발생하자 뭐 미국에 가 있고 한동안 치과하다가 입장 자체를 발표하는 것을 좀 주저했었는데요. 최근 언론노트에서 김 이상은 선임된 이제 신임 이사들이 대순 진리의 측 인사인 줄 몰랐다. 그리고 대학 재정에 기여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그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비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반대하는 것 자체가 명분이 약하고 잘못된 것이라면서 안양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이 아니라고까지 그런 발언을 해서 이제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데요. 그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안양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이 아니며 대한민국 헌법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면서 신규 이사들의 종교가 무엇인가 보다는 대학 발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그걸 먼저 살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장의 발언만 놓고 본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안양대학교는 1948년 대한신학교로부터 이렇게 시작되었거든요. 그 앞서 설명했듯이 정관이나 학칙에도 기독교 정신이 건학 이념으로 분명히 나와 있고요. 법인 등기에도 보면 신학 교육을 위한 신학교를 운영 유지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도 기독교 학과도 있고 신학과도 있고 기독교 교육학과도 있고요. 그 외에 다른 학과에서도 학생들이 체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교양 필수 과목으로 뭐 성서의 이해, 기독교 이해라 이런 등을 수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양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이 아니라는 김 이사장의 발언은 학내에 거센 반발을 이어지고 있고 이제 이사장 이제 사퇴까지로 그렇게 운동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뭐 안양대 사태도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또 기독교 전통이 깊은 배화여자대학교 여기 안에서는 또 이제 학내 비리 그리고 사유화 논란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제 시끄러웠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배화여대도 학교 법인과 그러니까 노조하고 교수 측이 지금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내 구성원들은 지난해 퇴임한 전 이사장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학교를 사유화하고 있다면서 관계자 지금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배화여대는 리모델링 계약과 교비 회계 집행 등 부적성 등이 드러나서요. 당시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그리고 전 총장에게는 중징계 등의 징계 권고를 학교에 내렸는데요. 학교 법인 측은 이사장과 총장의 임기가 당시 얼마 남았지 않다는 이유로 불문 또는 경고로 처분으로서의 사안을 이렇게 종결했습니다. 교육부는 배화여대가 권고를 무시하고 징계를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해 지금 현재 시정 조치를 요구한 상태이고요. 노조와 교수협의회는 전 이사장과 총장을 상대로 지금 검찰 고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배화여대 교수와 노조와 교수협의회는 이런 부정이 전 이사장의 학교의 사유화 시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이사장이 2010년 취임할 당시에 이사가 13명이었는데 그때 9명으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미국인 선교사와 배화학당과 관련된 교회 두 곳에서 파송된 이사를 더 이상 이사로 받지 않고 선임하지 않고 전 이사장과 같은 교회와 친인척 등 친분 관계로 이루어진 그런 사람을 이사로 선임했다는 것이 이 노조의 주장입니다. 배화여대는 1898년 미국 남감리교 선교사가 설립한 배화학당이 그 학교의 뿌리인데요. 1919년 3.1운동 당시에 학생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기록도 있어서 그 학교 본관과 지금 가학관이 문화재로 이렇게 등록돼 있을 정도로 역사와 전통에 있는 대표적인 기독교 대학인데요. 이렇게 사유화와 학내 비리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큽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사학들이 초기 선교사들의 지원이나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세워진 경우가 많은데 이런 기독교 사학들이 요즘 이슈들을 보면 좀 사육을 채우는 것으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 사학들이 흔들리는 것은 이제 뭐 세상이 이제 세속화되고 그밖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렇게 공교회성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입니다. 예. 대부분 기독교 사학들은 교단이나 교회 등 공교회에서 이사를 파송해서 기독교 설립 이념을 지금까지 지켜왔고 기독교 정신을 아래에 있는 인재를 양성했는데요. 지금은 공교회가 아닌 일부 개인들에게 넘어가거나 사유화가 진행되는 거 있는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연세대학교 경우에도 언더우드가 세운 대표적인 기독교 사학인데요. 예장 통합과 감리교, 기독교 장로회 그리고 이제 성공회 등 이제 4개 교단에서 이사를 파송했는데요. 2011년 정관을 개정해서 더 이상 교단에서 이사를 파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연세대뿐만 아닌데요. 이하여대에도 처음에는 감리교 재단에서 이사를 파송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태고, 뭐 앞서 말씀드린 배아여대, 안양대, 평택대, 배재대, 계명대 등 이게 선교사와 교단이 세운 기독교 학교들인데 지금은 공교회가 아닌 일부 개인들에게 가버렸다는 그런 인상이 지울 수 없는데요. 이렇게 기독교 사학들의 사유화는 기독교 설립 이념과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서 결국 기독교 색채가 점점 옅어지고 일반 대학처럼 돼버리면서 갈등 구조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이번에는 기독교 정신으로 이제 세워진 이런 기독교 사학들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그 대안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기독교 사학들이 기독교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학의 몸집이나 외형을 지키기보다는 기독교 대학 구성원들이 먼저 신앙으로 바로 서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대학이 학문 공동체 이전에 기독교 진리를 추구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인식을 구성원 스스로가 가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대학 교목은 기독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헌법상 정당한 권리인데도 교육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그 기독교 대학 구성원 스스로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건학 이념에 맞는 수강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는데요. 학생들의 신앙 인상을 함양하는 채플 그리고 이제 그거를 시대에 맞게 다양화하거나 신앙 지도 교수제의 활성화 그리고 기독교 학문과 다른 학문 사이의 학제적 연구를 위한 이제 학문 선교 개발 그리고 대학 교회와 교목이 유기적으로 이제 대안을 모색하는 이제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한국교회 공교회성을 회복하고 한국교회가 기독교 학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제 지켜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세워진 이런 기독 사학들이 역사와 전통만큼이나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도 많은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정신이 왜곡되고 또 퇴색되고 있다는 소식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황수영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골 영향으로 7일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